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질문이 많아서 읽다 보니까 좀 시간이 약간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DM 주신 분 말고 지금 같이 올리는 분 중에서 권기훈이 감사드립니다. 요쪽의 내용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실제로 요거 일단 사례로 얘기를 해보죠.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런 분들 질문 저런 쪽에 질문이 좀 있으세요. 그래요. 음. 외국어 능력, 그 채팅창 보시면은 뭐냐면 외국어 능력, 뭐 영어든 이런 게 또 있는데, 일단 지금 대부분 이공계 분들인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엔지니어 쪽에 맞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달긴 했는데, 일단은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항공과 출신의 엔지니어로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엔지니어를 잘하는지 모르겠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제 연구소에 있다가 몇 년 일하다가 제가 이제 엔지니어 쪽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저는 사람 대하고 이런 쪽뭐 강의하고 이런 거 잘한다고 생각해서 운 좋게 인사팀으로 옮겼었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일단 여러분이 이공계 전공을 갖고 있으면 이공계 전공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낫다고 좀 봐요. 네, 지금 이제 어떤 걸 얘기 드리냐면 이 실제로 밖에 생활에서 혹시 다른 쪽의 업무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라냐 비개발 업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경영 쪽의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실제로 이 경영 쪽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저도 이제 그 경력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나와가지고 컨설팅도 매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 컨설팅이 아니고 실제 회사 컨설팅입니다. 예,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맥킨지 이런 쪽을 같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맥킨지 아래쪽의 회사들이랑 같이 일했는데 요즘에 특히 우리나라의 컨설팅의 사업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한 범용적 지식이 없어졌어요. 범용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많이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 반도체 업계면 반도체에 난리지가 없으면 컨설팅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가야 될 곳이 뭐 자동차 업계에 가겠다. 그러면 자동차 업계에 난리지가 없으면 말을 못 알아먹거나 무시해. 예, 여기 지금 이공계 전공자들 대부분 있을 텐데 이공계 전공이 있으면 일단은 이공계 쪽의 회사를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 첫 번째로는 일단은 내가 만약에 이공계다. 그래서 엔지니어 직무를 하다가 아시겠지만 이걸로 뭐 MBA 하든지 해가지고 영업을 하든지 기술 영업이죠. 그다음에 내 관련돼서 저 같은 경우도 인사 쪽이긴 하지만 저 벌써 엔지니어의 양성 담당했던 인사 담당이었거든요. 제가요. 네. 그다음에 컨설팅 하더라도 내가 인더스트리 연결되어진 컨설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처음에 경영해버리죠. 그럼 경영만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건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회사 내부에서 뭐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취업을 바로 인사로 하게 되면은 그거에 또 도움도 있어요. 뭐 소위 얘기해서 성골 이런 거 분명히 여전히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 엔지니어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아닌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제 디테일한 얘기 굳이 드릴 필요 없지만 저는 이제 회사 연구소에 들어갔다가 유학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전 처음에. 그래서 유학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도 붙었습니다. 제가 이제 카이스트 붙어가지고 붙었는데 봤더니 나 엔지니어 쪽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포기하고 회사 내부에서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당연히 좋은 회사 가면 좋은 이유는 회사가 크게 되면 거기서 직무에 전환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내 엔지니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건 해봐야 해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 받으면 그리고 엔지니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엔지니어는 어쨌든 간에 기술자이기도 하면서 뭐죠? 기술자이기도 하면서 플러스 뭐죠? 직장인이에요. 네, 어떤 조직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직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조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술적인 데 못하더라도. 그러면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일단은 저는 엔지니어로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찾는 게 낫겠다. 특히 지금 우리 저기 공익님처럼 영어를 잘한다는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네,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영어를 잘한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회사 대부분 아니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큰 비즈니스 체계는 어디가 있죠? 대부분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네,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내가 기술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갈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이후에 학위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비즈니스 하실 수 있을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설팅 회사를 들어갈 때도 어떻게 주로 많이 들어가요? 컨설팅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 뭐 평가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현대나 기타 등등의 대기업들의 회사로서 언제 들어갔다가 그 도메인의 그 인더스트리에 관련되어진 컨설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경우죠. 제가 반도체 기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내부를 컨설팅할 때도 엔지니어들한테 얘기할 때 입시름 되잖아요. 입시름.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예. 근데 경영만 하다 하나도 몰라요. 이거 듣지도 않아, 엔지니어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여러분이 뭐 소위 얘기해서 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어떤 샐러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 비즈니스가 커야 샐러리가 큰 거거든요. 당연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이공계에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데가 당연히 페이가 센 거예요. 당연스럽게. 왜냐하면 많이 줄 게 많으니까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랑 연결되어진 비즈니스가 당연히 페이가 큰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컨설팅 원하는데 뭐겠어요? 대기업의 반도체 회사가 컨설팅 수주가 많아요. 그러겠지. 그래야 자기들도 개선점을 돈을 주고 고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내가 힘들어. 어떻게 컨설팅을 써? 마찬가지로 뭐였어요? 내가 어떤 인더스트리에 명확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가 필요해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창업하시더라도 우리나라 인더스트리에 빈틈을 들어가야 돼. 무턱대고 플랫폼 만들겠어요?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플랫폼도 돈인데. 예. 내가 어떤 형태의 창업을 이유한다. 아니면 다른 형태의 걸 한다고 할지라도 도메인의 인더스트리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이공계한테는 어울려요. 그게 좋은 기회예요. 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영어다. 그러면 저는 봤을 때는 기술적인 걸 하다가 내가 영업을 잘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세일즈 레프레젠테이티브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반도체 저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하다가 2, 3년 하다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 듀폰으로 이직이 됐었어요. 예, 면접 진행했었어요. 듀폰의 화공과 쪽에 영역의 세일즈 레퍼런스도 됐었다고. 그게 가능해요. 근데 뭐다? 근데 처음부터 영업만 들어오게 되면 그럼 영업해주는 경영학과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그건 좋지는 않지. 그래서 나중에 회사 생활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그 저기 삼성의 메모리 마케팅실에 누가 있냐면 절반 정도는 경영학과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브랜드 마케팅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절반은 엔지니어예요. 왜요? 마케팅이 뭐예요? 고객의 니즈를 받아가지고 상품 개발의 기본을 잡는 거잖아요. 그럼 기술로 알아야지. 네. 파운드리 마케팅 누가 있는 줄 아세요? 파운드리 마케팅은요, 공정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왜요? 파운드리 마케팅 뭐 하는 거예요? 팬미스 회사한테 공정을 파는 일이잖아요. 그 공정을 알아야 마케팅을 할 거잖아요. 예. 그 기술 단위의 이해가 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조직 내에서 뭐 경영 일반을 하시려고 한다면 다른 측면일 수 있지만 저처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에 대해서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네, 뭐 혹시라도 영어 잘하기 때문에 글로벌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줄 만한 회사, 외국 해외에서 알아줄 만한 회사를 가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럼 결국에 대기업. 그렇죠. 그래야 이후로 갈 곳이 많아진다. 여러분들 아주 냉정한 얘기로 봤을 때 지금도 보겠죠? 지금도 같은 점수인데 여러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만약에 아주 좋은 행복한 얘기지만 삼성 카이에서 둘 다 됐어. 물론 이제 막 면접을 막 겹쳐놓고 이렇게 해서 안 좋긴 한데 어 근데 내가 나중에 유학을 갈게요. 그러면 누가 유리할 까 여전히 당연히 삼성이 유리해요. 뭐 금융사 유리할 것 같아요? 금융사 우리나라 금융사 누군지도 몰라. MBA 갈 때. 하나도 몰라요. 네. 그런 형태의 글로벌 경쟁력은 글로벌리 브랜드가 있는 데가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냉정하게 찾아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시작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MBA가 좋을 때는 기술의 MBA 좋아했을 때 뭐였습니까? 명문대의 대기업 출신이 MBA가 제일 잘 갔었어요. 네, 지금도 그래요, 여전히. 그런 거에 경력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것도 좀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를 가신 다음에 다른 직을 찾아도 된다는 거. 네, 여러분이 10년 이 전공으로 계속 엔지니어 할 거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엔지니어 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처럼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거를 회사에서 밝힐 필요는 없죠. 면접 때는. 네, 네. 일단 거기서 한 다음에 3년, 5년 경력을 쌓고 다른 것들이 보인다.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런 것들 고민을 해보시는데 일단은 그래서 활용도, 마케터빌리티가 높은 직종이 뭐냐? 엔지니어의 대기업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이후에 할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런 분들 질문 있어요.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어요. 좀 약간 순화해서 얘기하자면은 어떤 그 경험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초과학기를 하려고 한다. 근데 그게 뭐 학교 수업을 더 들어야 될지, 공정교육 실습을 충분할지. 근데 이거는 굉장히 대답이 어렵죠. 네, 본인이 의사결정했다고 치면은 이제 그때 갖고 있는 걸 하겠지만 일단은 저 첫 번째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근본적으로 자기의 경험부터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여러분한테 뭔가 다 요구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항상 뭐 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료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부족하다는 건 일단 해보고 나서 지금 자기 경험을 잘 정리를 해보고 나서 뭔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의사결정이 되는데 이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내에서 장점을 여섯 일곱 개까지 안 한다면 없다면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더 뭐나 더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까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거에서 장점을 최대한도로 발현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여기 뭐 좀 여러분께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프로세스화를 시켜보는 게 필요하다. 엔지니어로서 기본기. 내가 공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해하겠던 사람, 이공계로서 4년 동안 배웠던 거에서 경험들을 추출해내야 돼요. 일단 그거를 가지고 나서 부족하다고 하는 거 뭐겠습니까? 적합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공계로서 한 건 있잖아요. 일단 그걸로 써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럼 그때 의사결정해 봅니다. 근데 거기서 초과학기를 했을 때 수업을 더 들을지 다른 거 기관할지 그건 뭐겠어요? 나눠야죠 단계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요즘에 가장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떤 뭐 나종기, 뭐 나노기술원 등등 가가지고 2개월 정도 뭐 실제 실습을 통해서 공정기술로 보자면요. 실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웨이퍼를 해가지고 공정 반응을 통해서 수율까지 봐보는 소위 토식가스나 화학가스를 흘려가지고 공정 반응해보는 걸 선호하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이 신청한다고 된다고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물론 돈을 써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뭐 모든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 이전에 본인의 경험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화 시켜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포트 다시 보시고요. 말씀드렸죠. 나일론 실험이어도 나일론 합성이어도 쓸 것들이 있어요. 엔지니어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여러분께서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한번 보셔라라고 필요하고 혹시라도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분도 있는데 자기 학과에는 반도체 관련된 수업이 없다. 그래서 다른 과 걸 들으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의 자발성을 좀 더 강조할 필요는 있다는 있습니다. 네, 기존 거 이제 기존의 경험들을 하는데 표현 방식으로서도 자발적으로 다른 과 수업을 들었던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것도 되고 말고도 모르잖아요. 물론 누구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럼 거기서 근데 들었다 하는 걸로 안 된다는 거지. 항상 여러분께서 얘기했던 유치원장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뎁스, 2뎁스, 0뎁스. 뎁스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 수강했다. 제로 베이스. 근데 뭐였어요? 거기서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프로젝트 뭐 했다. 그러면 1뎁스. 예. 뭐겠어요? 탁과 교수님인데 교수님한테 가가지고도 요청해서 뭔가를 했다. 2뎁스. 네. 아니면 내가 그 관련된 수업을 한 다음에도 관련된 논문을 매주 수업 시간 하나씩 더 읽었다. 그러면 뭐겠어요? 그게 15개 이상 논문을 읽겠지, 주단위로 수업한다면. 그게 2뎁스인 거지.
예, 예, 그렇게 본인의 경험들을 지금 추려서 한다는 것보다 자기의 경험이 어떤 건지를 단계적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예, 예. 본인의 경험을 0, 1, 2 뎁스 나눠서 얘기를 하는 얘기죠. 이게. 그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구라는 치지 말고 그래서 왜냐면 거짓말하면 나중에 걸려요. 이렇게 면접 때 긴장되고 이렇게 더듬거려. 말이 잘 안 나와요. 그것보다는 본인의 왜 게다가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걸 또 거짓말하는 것도 좀 창피하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경험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세밀하게 해서 좋아 보이게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걸 말씀을 드려봐요. 좀 더 문장으로 회신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좀 구체적 진로가 모호한데 반도체 알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저기 어디냐 뭐 이미리 알고는 있겠지만 제가 어디서 저기 오픈 채팅방으로 해가지고 관련되어진 그 실습교육 들을 수 있는데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일단은 시간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4학년 지금 뭐 있는 분들 말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수료증을 쓸 수 있냐? 쓸 수 있죠, 왜 없어요? 안 되는 거 있어. 그건 제가 이제 뒤쪽에 뭐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입력할 때 수료증 있는 거는 경력사항 쓸 수 있겠죠. 수료받은 거 증서 있다는 거 있으니까 할 수 있나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비슷한 분야가 있는 것, 비슷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로를 결정 못했다. 음,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내가 음, 이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이건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음, 어디서 쓰는 맞나? 이걸 썼으니까 일단 볼게요. 예, 이런 얘기 많이 써요. 공백기, 졸업 유예 이거 얘기 많이 하죠. 이거 저는 이거 지금 안 좋아졌네. 잠깐만요. 음, 잠깐만요. 뭐 일단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뭐냐면 본인 이런 건 동시에 뭐냐면 나한테 공격할 만한 질문이죠. 둘 다. 네. 뭐가 나은지까지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일단 저는 이거가 뭐 낫는지까지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이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말하자면 이렇게 공격할 만한 질문 혹은 곤란한 질문, 압박 이걸 왜 할까요? 회사에서 왜 물어볼까요, 이거를? 알아보는 이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우성민께서 되게 좋게 예, 네, DM이 왔는데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 다른 분 어떠세요? 이거 왜 물어볼까요? 공격할 질문, 곤란한 질문. 뭐 여기 물어보죠. 학점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이건 한번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김준님, 이건 제가 의견 얘기할게요. 네, 비슷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 계신 대로 대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갈등의 연속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생산 관리하고 있어요. 생산 관리는 지표가 뭐가 중요하냐? 생산 관리는 퀀터티가 제일 중요해요. 퀀터티. 근데 엔지니어 뭐가 중요해요? 엔지니어는 품질, 퀄리티가 중요해요. 그럼 둘이는 싸워요. 그죠? 연구개발은 언제 중요해요? 연구개발은 뭐 하는 거예요? 연구개발은 미래의 성과를 중요시해요. 그죠? 투자가 필요하죠. 근데 재무, 회계는 뭐가 중요해요? 현재의 비용이 중요하죠.
둘이는 싸워요. 네, 무조건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게 회사예요. 조직은. 뭡니까? 바로 이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갈등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의 어려움 관심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아니, 관심 없지. 네. 여러분 카운슬링 하는 걸로 온 것이 아니에요. 네. 그 무슨 얘기가? 그러니까 이미 본인은 카운슬링에 와야 돼요. 이런 질문이 있을 거라고 해서 본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성찰하고 관련되어진 대답을 할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가장 본인의 감정 관리하는 얘기예요. 네. 이분 중에서 어떤 분도 저 첫날에 저한테 메시지 많이 주신 분 있어요. 그분이 이제 무슨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더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있었습니다. 어느 유명 대학교입니다. 소위 명문대에 이제 갔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석박사 통합을 했어요. 통합했는데 봤더니 결론적으로 보면 교수가 정말 대화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박사 수료도 안 하고 석사 졸업으로 취업을 합니다. 근데 나이는 30대 중반이에요. 초중반 정도 됩니다. 네. 근데 2년, 3년 차로 들어온 거죠.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엄청나게 공개했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대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럽니까? 물어봤어. 네. 그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팩트는 뭐예요? 팩트? 알기보다 뭐 어떻게 보자면 이런 거겠죠?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분인 거죠, 약간. 근데 이거는 직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냐? 실제로 내가 얘기하는,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나의 시선은 뭐냐면요. 여러분 같은 얘기할게요. 내 탓이오 제일 좋습니다. 네. 혹은 거기서 내가 배운 게 있다. 성찰과 교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 지금 뭐 여기에 석박사 있을 수도 있는데 석박사 특히 국내는 석박사 아시겠지만 뭐죠? 거의 사회생활에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뭐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저를 성찰하는 기회를 삼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우스갯소리를 해서 진짜 가서 텀버린 치고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죠? 본인의 마음이 성찰이 돼 있어요. 여러분의 공백기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 공백기를 받아들인 태도는 궁금해요. 그죠? 그 태도가 뭐예요? 여러분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뭐 거짓말을 할 거냐. 소위 얘기해서 교원 영색인 거죠. 꾸며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리스크가 좀 커요. 꾸며서는.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꾸며서는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걸려요. 논리적으로 안 맞을 때가 많이 있고, 이런 거를 계속 지우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뭐죠? 거기서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대처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네, 그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인드로는 정해가지고 가요. 네,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거 있었어요. HD 한양대에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뭐가 있냐면은 와우 하다가 30살이 돼버렸어요. 네. 이런 경우 좀 가끔씩 있어요. 뭐 남녀를 불구하고 있습니다. 뭐이 친구 31살 때 취업을 했거든요. 지금 두산건설에 다니고 있는데 예, 저한테 제가 대리 때입니다. 제가 저보다 한 학번 아래였는데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형이 큰일 났는데 뭐라 그랬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어떻게 하든 그때 두산이 상황이 좋아가지고 일단 면접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형 나 어떻게 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갈래? 솔직하게 갈래? 구라치긴다 그랬어요. 뭐 내가 얘기한 솔직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걔가 뭐라 그럴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저는 바닥을 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겠어요? 네. 제가 와우에 빠져가지고 학점도 안 좋고
서른 살 중반이 됐을 때, 아, 진짜로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정말로 성찰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 네, 그 오랜 기간, 2, 3년 된 기간을 뭐라 그럴 건데? 뭐, 계속 두산 들어오기 준비했다 그럴 거야? 뻥이 지금 달리는 거. 뻥이고 달리잖아. 네. 그럼 이거 뭐야?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요거를 봐서, 아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아, 이 사람은 준비가 됐네. 회사생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위기 있을 때 본인을 바라봤네. 그거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 할 수 있는 건 정하는 겁니다. 본인. 내가 하는 것만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지금 문의 주셨던 공백기 졸업 유예라고 하는 것의 현상은 그때의 면접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갖고 솔직히. 왜냐면 요새 다 이런 줄 알거든요. 네, 뭐가 많아요? 요새 여러분 아시죠? 이거 많잖아요. 중고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소위 장비사들 정말 짜증나요. 장비사분들, 장비사 가면 한 절반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매일 쓰고 있어요, 원서를. 네. 왜 그래요? 삼성 가려고, 뭐, 하이닉스 가려고 그러는. 그래,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졸업여행이나 뭐 이런 뭐 공부했기 본인들이 어떻게 거기에 쓸 것인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정말 삼성 50%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막힐지 안 막힐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를 하여튼 본인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도 한 학기가 취업이 안 됐었어요. 그때 시절에 얘가 85년생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이가 있잖아요. 이 친구 이때만 하더라도 그나마 취업이 더 나았었어요. 공백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네, 이 친구 그래서 6개월 물어봤대요. 6개월 공백이 있었거든요. 6개월. 네, 그랬죠. 뭐 어떻게 얘기할래? 그때 절치부심하고 6개월 동안 취업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얘기했어. 그럼 그때 그게 어떤 건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현상이 어떤 건지. 매일 일어나서 뭘 레포트를 보고 했다는 거 썼어요. 그렇게 보겠어요. 그것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비교 평가라기보다는 네, 그런 상황이 있다고 치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들로 집중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거가 상대적 비교라고 하는 거가 생각보다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뭐 공정 실습을 더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닌 거 좋을까요? 그때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릴 수밖에 없어요. 미안한 거지.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낫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아주 대단한 사례, 아주 특별한 사례가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거 아닌 바에 대부분 비슷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A나 B냐를 선택했을 텐데 그건 특별하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거를 대처하는 사람들의 방식의 차이라고 좀. 네, 네. 이거 질문 중요한 질문 하셨네. 예,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게 지금 예, 우리 제가 말씀드린 없지만 그분께서 굉장히 솔직하게 질문 잘해주십니다. 제가 뭔가 큰 뭐라도 도움되고 싶네요. 볼게요. 이거 여러분 되게 많이 하세요. 살면서 어려웠던 경험들 얘기해요. 이것도 비슷하게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이 되게 요새 많이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를 많이 하냐면 바로 프로젝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프로젝트 경험에서 뭐 하냐? 한마디로 해서 딴 팀원들이 다 쌩까는 거죠. 다 안 해. 말을 안 들어. 이런 거지. 그런 경우 가 많죠. 그래서 그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리더십 문제나 조직 경영의 문제들 얘기 많이 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처벌. 예, 여러분 아시는 페널티. 페널티 쪽으로 얘기하는 건 지양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얘기할 때 저도 실제 모임 이제 보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께서는 그렇게 네 명이 하는데요. 한 명이 너무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어떻게 했냐? 그럴 때 한 명을 제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 뭐 많이 해요. 네,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과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조직은 항상 뭐냐면요. 조직은 회사는 1 더하기 1이 따로따로 일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일하는 게 2보다 클 때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조직은 결국에 특히 대기업일수록에 들어온 사람을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일수록 더 어려워요. 아시죠?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일수록 자르기 더 쉬워요. 대기업들은 근로감도 더 많이 받아서 실제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참 역설이죠. 회사도 좋은데 자르기도 어려워. 솔직히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요 조직 운영에서 페널티 쪽으로 하는 거는 지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능력을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조금 더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조직은. 특히 대기업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온 사람들을 제끼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물론 이후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본인이 도맡아 했더라도 뭐겠어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예, 공지를 하고, 혹은 설득이나 뭐 웃음이나 뭔가를 통해서 같이 하려고 끌고 갔다는 쪽으로 왜곡하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걸려. 왜곡하는 것보다 그쪽의 사건과 사례들을 얘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쪽 그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아예 무조건 다 했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의 얘기를 좀 더 저는 좀 더 낫다고 보는 바입니다. 예, 예. 마찬가지로 이거 뭐였어요? 뭐 대처 능력인 거죠. 이거 주거를 주문주셨는데 예쁘게 포장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뭐겠어요? 그거 바로 가공 편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셨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에 사건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 그건 걸려요. 솔직히 이제 뭐 그거 진짜 어떻게 했어요? 막 물어봅니다. 이런 거예요. 취미가 독서입니다. 이랬는데 그럼 물어봐요. 요즘에 뭐 읽어봤어요? 물어보. 네. 네. 그런 거 이제 굳이 거짓말할 필요는 없고 꾸며서라기보다는 그거를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용어와 사례를 좋은 거를 확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예,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 회사에서 예를 들면 엔지니어들 맨 마지막에 문제 쓴 다음에 기대효과 쓰거든요. 기대효과. 이거 프로젝트 연구 개발했습니다. 기대효과. 막 저도 개발했을 때 기대효과 3천억 썼습니다. 네. 근데 이거 뭐죠? 예상 기대효과죠. 모든 엔지니어 기대효과 합치면요. 삼성전자 같은 데가 거의 글로벌 1등을 안 할 리가 없죠. 어느 정도의 그런 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요. 근데 그거 뭐예요? 본인을 매력적으로 쓰는 건 필요하다. 네. 근데 저는 지향하는 방식이 뭐겠어요? 바로 말씀드렸던 이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신입사원한테 요청하는 태도의 문제들은 그렇게 제끼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소위 이제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걸 혼자 독단성이 있는 거는 아직은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게 이제 그걸 조직 적합성부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쪽이.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이거를 쓸 때 이게 식상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려운 일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면 저 때만 하더라도 진짜 삶의 어려움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인생이란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준비할 필요 있습니다. 조금 더 이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 사소한 게 어려운 거였어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뭐 왜냐면 회사에서 회의할 때 싸우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건 하나 정도는 준비할 필요 있습니다. 근데 이 준비할 사례는 본인이 정리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빠들 똑같은 거예요. 제가 LG전자 면접을 봤을 때 어떤 게 있었냐. 제가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뭐 이런 얘기했었어요. 뭔지도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거 영어로 얘기해봐요. 그때 LG전자가 아빠 면접을 아주 재밌을 때입니다. 아주 유명했던 데.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 딱 듣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30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끊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거에 대한 뉘앙스 차원도 있고요. 그거를 내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발성의 측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요거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얘기했던 옆에 있던 모 공대 친구 있었어요. 그때 예전에 많이 안 뽑았었거든요. 유수 대학의 친구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면접관이랑 싸우더라고. 실제로 그랬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니 그런 거를 바로 물어주면 어떻게 이러 나오더라고. 네. 그게 뭐겠어요? 그런 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뭐다? 본인에 대한 정리가 돼 있고
어떤 태도의 측면을 보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얘기할 때 또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게 뭐 있었냐? 제가 이제 스타트업 면접 볼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같은 이분이 그 경력직이었는데 이혼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혼 얘기를. 근데 이혼 얘기를 한 건데 상관없다고 생각해. 근데 이혼 얘기 하시다가 울어버리셨어. 예. 뭐냐면 본인의 정리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인사상담가로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인사 자문할 때인데, 뭐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다. 어떠냐? 그랬더니 대표가 저보다 어린 동생이었으니까, 아 근데 형 어떡하죠? 회사에 일할 때 울어버리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 본인의 삶의 경험에 어려운 거 다 있죠. 우리 삶은 어려우니까 만만치 않은데, 근데 뭐겠습니까? 아, 근데 정리가 돼 있는 걸 얘기했습니다. 아까 똑같아요. 본인이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진실과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회사는요. 그거가 본인의 정리된 걸로서 성찰이나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가 낫다. 그래서 준비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계를 썼을 때 주로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그건 가능하다면 회사에 갖고 있는 태도의 문제로서 좀 더 포용성 있게 할 수 있는 거 쓰시는 게 낫다고 좀 보고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고 치면 어려운 일 같은 거는 좀 본인의 정리가 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계속 흐름 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기소개라고 하는 거의 측면이 뭐뭐를 했어요라고 하는 건수나 적합도의 사례가 아주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좋으면 좋지만 그것보다 그런 어떤 사건과 사례를 바라보는 나의 인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회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30시간 이제 가까이 돼가는데 기술적인 얘기 거의 30시간 가까이 했잖아요. 20몇 시간 정도 했잖아요. 그 20몇 시간 했던 거 회사에 가시죠? 1, 2년 있으면 대부분 알아요. 무슨 얘기냐? 지식과 기술은 날리지와 스킬은 어느 정도 학습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그게 없다고 내가 안 될까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는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엔지니어라고 하는 거의 측면을 봤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CVD랑 ALD 공정에서 ALD 공정이 뭐뭐뭐이다라고 막 얘기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 네, 그렇죠. 그 뭐였어요? 그 의미가 뭐였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엔지니어의 기본 이론이나 그렇죠? 알고 있던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야 그게 논리적 설명이거든요. 아니면 뭐래요? 가정이라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논리적이고 문제 해결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사례를 습득한다고 해서 그게 엔지니어는 아니죠. 그건 나중에 검색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논리적 설명을 하려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기술 직무다. 이게 있잖아요. 지금. 공정기술 직무다. 그럼 기본기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PV는 NLT예요. 네, 전작과 네, 네, 베릴로그 쪽하고 시플 쪽이 뭐든지 이쪽은 회로 설계고 공정 설계 쪽 설계 트랜지스터 캐피시터 같은 특성 같은 거 볼 줄 알아요. 기본식이 있어요. 아이디 커브, 아이디 스트레이션 커브 같은 거는 이런 거 있거든요.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회로 설계나 이거 베릴로그 C 플러스 이런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기. 네. 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이런저런 얘기나 설명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가능하다면 그것들을 해보시고 그러면 그거 있어요? 그 유사한 형태의 사례가 있으면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자기소개들은 본인의 경험들을 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써있죠. 그래서 써있죠. 소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꾸로 물어보게 인사담당으로서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 왜 뽑아야 됩니까? 거꾸로 물어볼 수 있죠. 네. 자, 소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직무유기다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강의 들을 정도 됐고 4년에 대학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경험까지 했으면 그거 사례가 없는 거는 여러분을 제대로 안 돌아본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니까 그래서 네,
열심히 하겠다. 읍소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왔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써 있잖아요. 주장만 하는 사람은 뽑을 필요는 없다. 회사에서는. 네. 어쨌든 여러분이 뭐겠습니까? 이 직무 적합도를 본다는 것은 산업과 직무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엔지니어스 기본기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거가 사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은 새롭게 뭐 해가지고 졸업요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 거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서 근데 반도체 경험 없는데 반도체 경험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왜 지원하셨죠? 물어보겠죠. 네, 그러면 본인의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형태의 엔지니어 기본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정기술 엔지니어는 화학 반응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에 필요한 물성을 만드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화학적인 실험과 경험들이 공정기술 직무와 합당하고 생각이 들고 현재 같은 미세화 반응에 대해서 미세화 현장에 대해서 미세화됐을 적에 반도체라고 하는 게 화학을 기반으로 한 물질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기본기, 반응의 기본기를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본인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얘기. 그렇죠. 그런 거 대응 되잖아요. 내가 그냥 쓸 건데 갑자기 변질이 됐어. 그건 안 됐어. 뭐 됐어. 그러면 그거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큰 논리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공계나 엔지니어 기본기 정도로서 하게 되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그게 돼서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죠. 이런 거, 뭐 실습 항상 얘기해 실습을 필요합니까? 뭐 이런 거 찾아보시는데 찾아볼 수 있는 거 제가 뭐 많이들 정보 하셨지만 그런 데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고 요즘에 많이 생겨난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저기 이번에 강원도에도 연수원이 생겼어요. 혹시 아세요? 이번에 7월 달에 강원도 지사 공약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컨설팅 한 적이 있는데 강원도에도 반도체 연수원이 생겼습니다. 네, 이번에 얼마 전에 나왔죠. 강원 지역과 전북대 쪽에 반도체 특성화 관련돼선 뭐 사업이 생겼어요. 새롭게 뭐가 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도 교육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최대한 찾아보시고 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유관되어진 무언가 활동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음. 지금 여러분 여기 뭐 같은 과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습니다. 같이 모아요. 네 명을 모아 스터디 만들어. 한 명 회장해, 한 명 뭐 기술이사해, 한 명 뭐 자료 논문 검색 총괄해 이런 거 해요. 이렇게 해서 해. 실제로 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서 뭐겠습니까? 내가 혼자 할 때는 1배인데 하나씩 하나씩 하기로 했어요. 그럼 뭐예요? 얘가 곱하기 4배가 되잖아요. 공부한 논문 숫자와 나온 결과물 숫자들이.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조직이죠. 이러한 형태로서 여러분의 경험들을 멋지게 그래요. 포장을 합시다. 네. 가공 편집할 필요는 있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찾아보는 거죠. 음. 그다음에 뭐 그렇죠? 메일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블로그 같은 거 많이 하죠. 그것도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뭐몇 건 한다, 뭐 어떻게 한다, 몇 페이지를 했다 할 수도 있고 이거 해보시죠. 제일 자료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네. 근데 뭐 자기소개서를 체크리스트 쓰는 게 낫냐? 솔직히 이 사람들은 검색을 못해요. 할 수는 없는데 챗GPT의 모든 걸 맡기는 건 아쉽긴 하다. 너무 이렇게 제대로 된 답변이 막 나오진 않는데 약간 도움 받은 다음에 여러분의 경험들을 많이 넣어줘야겠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좀 제가 DM 답변을 드리고 50분 쉬었다가 4시에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문